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의 미래 교과서를 설명을 할 건데 일단 6문제 정도로 골라집니다. 6문제 정도. 6문제 정도를 올려보고 그러고 나서 지금 진도가 학교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 원의 방정식이 들어간 학교가 있고 그 다음 뭐 원의 방식 빠진 학교, 그 다음 도형의 이동 쪽이 빠진 학교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조율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설명할 부분은 직선의 방정식의 미래행 교과서예요. 미래행 교과서 136페이지네요. 자, 6번 문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본인 학교가 아니더라도, 본인 학교의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꼭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제가 칠판에다 쓸 테니까 그 칠판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베껴서 본인이 문제를 풀어보고 꼭 시험 대비를 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내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꼭 이걸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말 대비를 하는데 기말 대비를 함에 있어서 문제집을 볼 여유가 사실은 많이 없단 말이지. 중간이 끝나고 나서 기말을 바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텀이 너무 짧아서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부터 정복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문제의 분량 자체가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많지 않은 문제에서 뭔가를 해결하려면 그래도 타학교 문제집, 타학교 교과서라도 그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무조건 영상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본인들이 다 풀어보는 걸로. 아시겠죠? 자, 진행합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면 6번 문제는 이래. 자, 하나의 직선이 있어. 1차 방정식. 자, 3x-ky-3k는 0이 나타내는 직선과 이 직선과 그 다음에 x축, y축 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 도형의 넓이가 15예요. 자, 넓이가 15일 때 문제에서 묻는 건 양수 K라고 부르죠. 양수 K. 얼마? 자, 이런 문제예요. 자, 부연 설명 가봅시다. 예를 들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좌표 평면이 있고 직선이 뭐 이렇게 그려졌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진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해되나? 자,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하냐? 모든 1차 함수나 뭐 2차 함수나 마찬가지 3차 함수나 등등등 공통점이 뭐라고 했지? 모든 함수에는 절편이 존재한다. 절편이라는 것은 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즉, 이 직선과 x축이 만나는 점, 여기. 그 다음에 이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점,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x의 절편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점을 y절편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두 절편을 기준하면 요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해주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따라서 저기 나와 있는 직선이 어떤 형태인지를 보자 이거지. 그러면 두 개의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x절편을 구해보자. 자, x절편은 x축 위에 존재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따라서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y값이 0이라는 거지. 따라서 x절편을 구할 때는 y자리에 0을 대입하시오. 따라서 y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자, 이 부분에 0 대입한단 말이야. 그러면 3x-3k는 0이 될 테니까 그때의 x값은 k가 나올 거야. 따라서 얘는 k, 0이라는 점을 지나한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자. 자, 두 번째는 이제 y절편이야. 그럼 y절편은 y축 위에 존재하니까 x값이 0일 거야. 그치? 그래서 x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자, x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얘가 날아가지. 따라서
마이너스 ky의 값이 3k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y 값은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따라서 얘는 0, 마이너스 3을 지난다. 됐나? 자, 얘를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 보면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이거지.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그런데 k, 0인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되어 있어. 양수 k이기 때문에 원점을 중심해서 오른쪽에 k 값이 존재하겠지. 요 점을 지난단 말이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y절편은 0,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마이너스 3이라는 지점에 점이 찍힌다 이거야. 따라서 이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 직선이 나오는데 이 직선과 x축, y축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할 것이다. 자, 됐나?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의 길이 자, 얘를 밑변으로 봤을 때 얘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얘가 90도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좌표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런데 밑변, 변의 길이는 음수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이 길이는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높이로 본다면 이 길이가 k가 되는 거지.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3이 되는 거고 높이가 k가 될 텐데 문제에서 주어졌어. 얘의 넓이가 15이다. 따라서 얘의 넓이가 15이기 때문에 자 2분의 3k가 15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2분의 3의 역수 3분의 2를 곱해주면 k값은 자 여기에 3분의 1을 곱한다. 3분의 1을 곱하면 k값은 10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무리되는 문제가 될 거야. 정리되나? 자, 빠르게 진행합시다. 자, 요 문제는 요 정도로 끝내주고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같은 페이지야. 자, 136페이지. 136페이지에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로 가면 자, 직선이 있어. 어떤 직선이냐면 3k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직선과 이렇게 끊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을 지나는 직선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고 잠깐 오른쪽으로 와보자고. 잠깐 오른쪽으로 와서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1,0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1,0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하고 y축에서 만나는데 여기가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그림으로 보면 쉬워. 근데 이 자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지.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풀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얘가 1번 직선이 있는데 2번 직선 1,0을 지나는 2번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데 어디에서 수직으로 만나냐?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면 y축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별표. 무슨 얘기냐? 두 직선의 y 절편이 같다는 얘기야. 요 얘기를 해석을 못한단 말이야. 두 직선의 y절편이 같다. 왜? y축에서 만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을 바라보면 얘의 y절편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문제를 서술해 봅시다. 첫 번째. 자,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0을 대입해 보면 x자리에 0을 대입하면 얘가 날아갈 거야. 따라서 그때의 y값은 2가 나올 거란 말이지. 따라서 이 점의 위치가 2구나 0,2라는 점이 되는구나 를 알 수가 있잖아. 됐나?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것은 두 번째 직선이라는 것은 1,0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1,0과 0,2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두 번째 직선의 y절편이 2니까 우리가 이 1차 함수 이 직선의 관계식을 y는 m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다. 왜? y절편이 2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그런데 이 직선이 1,0을 지나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에다가 이 직선에다가 1,0을 대입해서 m 값을 구해 주자. 그러면 a 1,0을 대입해 주면 자 0은 1 대입하니까 m 플러스 2 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때 m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직선의 2번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까지 정리가 된단 말이야. 됐나?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k 값을 구해야 돼. 즉, 요 첫 번째 직선 k하고 연관되는 게 뭐냐면 k하고 연관되는 것은 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와 연관이 된다는 말이지. 첫 번째 직선을 y에 관해서 풀어보면 세 번째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로 가보면 첫 번째 직선을 y에 관해 풀어보면 y는 3k 플러스 2의 x 플러스 2가 될 거야. 따라서 이 2번 직선, 2번이라고 합시다. 자, 2번 직선의 기울기는 3k 플러스 2가 될 거야. x의 개수가 기울기. 이해됐나? 그럼 이때 k 값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요 조건이 있잖아. 요 조건. 두 직선이 어떻다?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수직이기 위한 조건은 뭐다? 자, 수직이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첫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1번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2번 직선과 기울기를 곱했을 때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곱하기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하게 되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3k 플러스 2의 값이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를 이항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야. 다시 3으로 나눠주면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실수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됐나? 자, 이렇게 정리되는 문제. 분필 안 꺼내봅시다. 분필이 부러져가지고. 자, 정리 잘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칠판을 한 부분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다 보니까 텀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줘. 자, 그 다음에는 136페이지에 9번 문제를 봅시다. 교과서가 없는 분들은 문제를 체크를 하시고 문제를 적습니다. 점 1,1 1,1을 지나는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2는 0에 대하여 원점 5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5분의 루트 10이었다. 5분의 루트 10. 이때 a 곱하기 b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일단 문제를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주어진 거 보이잖아. 그지?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다. 첫 번째, 이 직선은 1,1을 지난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원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5분의 루트 10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가지 조건을 서술해 봅시다. 첫 번째 조건, 이 직선이 1,1을 지난다. 직선이 점을 지난다. 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직선에 점을 대입한다. 그래서 첫 번째 1,1이라는 점을 대입하면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1을 대입해 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이라는 조건이 나오겠죠. 따라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된다. 됐나?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으로 가봅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는 원점이니까 0,0이겠지. 0,0과 이 원점과 그 다음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2는 0 사이의 거리.
그럼 여기는 당연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자 루트 x의 개수 제곱하고 y의 개수 제곱한 다음에 거리니까 절대값 들어가고 절대값 들어가고 x자리에 0 대입하고 y자리에 0 대입해주면 분자에 2가 남을 거야. 이게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런데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5분의 루트 10이었다. 됐습니까? 됐어요? 따라서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게 같이. 그럼 x자로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 봅니다. 자 루트 10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10과 같다. 따라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자 10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값이 100이 되잖아. 따라서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자 최종적인 결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a, b야.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죠. 곱셈공식 쓰면 끝나버리지. 자 곱셈공식 써봅시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얘를 전개하게 되면 a제곱 있고 그 다음 b제곱 있고 플러스 2ab가 되겠다. 그래서 a 플러스 b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리에 10을 대입해주면 좌변의 결과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니까 4가 될 것이고 우변은 10 플러스 2ab가 된다. 그래서 얘를 이항하고 2로 나눠주면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오면서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9번 문제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리됐나? 조금 빠르게 가봅시다. 자 이제 137페이지로 가봅니다. 137페이지. 137페이지 11번을 보면 11번 문제는 그림 하나로 다 해결이 돼요. 자 그림만 보시면 돼요. 문제는 따르고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0에 a라는 점이 찍혀 그리고 0,3에 b라는 점이 찍혀 b라는 점이 0,3이야. 그 다음에 5,0에 b라는 점이 찍혀 그 다음에 6,3 6,3에 b라는 점이 찍힌다. 아 C겠다. C라는 점이 찍히게 돼.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냐 요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평행. 자 문제의 체계는 이래. A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 B는 5,0 그 다음 C는 6,3 그 다음에 D는 0,3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ABCD가 있어. 이때 문제는 뭐냐면 두 직선 AD,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두 직선 AD, BC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AD라는 하나의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BC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 직선과 얘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뭘 물은 거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얘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오른쪽으로 잠깐 와봅시다. 우리가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났잖아. 그러면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다 거리가 달라지는 거 보이지. 그렇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고 한 점에서 만나는 두 개의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항상 두 직선은 어떻다? 평행하다. 자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그럼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데 얘랑 얘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재요 선생님? 첫 번째 직선에서 임의의 한 점을 잡아. 임의의 한 점이라는 얘기는 아무렇게나 한 점을 잡으라는 얘기야. 뭐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하셔도 돼요. 1을 대입해도 되고 2를 대입해도 되고 3을 대입해도 돼. 일반적으로는 어떤 걸 잡느냐? 요 점을 어떤 걸 잡느냐?
x절편 또는 y절편을 잡는다. x절편이나 또는 y절편, 숫자가 쉬운 걸로 잡습니다. 숫자가 쉬운 걸로 잡아. 그래서 그 점에서 직선 사이, 두 번째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주면 된다. 다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직선에 임의의 한 점을 잡은 후, 임의의 한 점을 잡되 그 점을 일괄적으로 x절편 또는 y절편으로 잡는다. 그러면 첫 번째 직선에 x절편 또는 y절편을 잡고 난 후 그 점과 두 번째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다시 왼쪽 그림으로 가보면,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에서 점을 잡아. 요게 y절편이고 요게 x절편이야. 아무거나 잡아. 나는 y절편을 잡을 거야. y절편이면 0,3이잖아. 이 0,3과 두 번째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잰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면, 자, 점 두 개만 찾아내면 된다 이거지. 이 점과 이 점의 위치가 보이잖아요. BC라는 직선은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 즉 BC라는 직선 BC는 5,0과 그 다음에 6,3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두 점을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 잠깐 오른쪽으로 공식 가볼까? 자, x1, y1이 있고 그 다음에 x2, y2라는 두 점이 주어졌다. 그러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자, y-y1은 기울기가죠?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x2-x1분의 y2-y1 기울기 가고 그 다음에 x-x1 이렇게 오겠지. 이 공식은 암기하고 있어야겠지. 그치? 공부할 자격을 갖추자. 공식 자체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자 그러면 얘를 x1으로 보고 얘를 y1으로 보고 얘를 x2로 보고 얘를 y2로 보면, 자 공식에 그대로 대입합시다. y-y1 자 x2 x1 분의 그 다음에 y2 y1 그 다음에 x x1 이렇게 하겠다. 되나? 자 그럼 얘는 y는 그러겠지. 분모 1돼서 없어지고 분자는 3이니까 분배법칙 가면서 3x-15가 되겠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결론만 내주면 되잖아. 최종적인 결론. 즉 무슨 얘기다? 첫 번째 직선의 한 점을 잡고 두 번째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데 그 점이 뭐였다? 0,3이었다. 0,3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한다. 3x-y-15는 0이 되겠지. 따라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x의 개수 제곱하고 y의 개수 제곱해. 그러면 9 플러스 1이겠지.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0 대입하고 날라가 3 대입하면 -3 -15. 따라서 분모는 루트 10이 되고 분자는 18이 되겠지. 절대값이니까 양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유리화해주면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9 루트 10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분의 9 루트 10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문제. 간단한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이 문제 포인트는 뭐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잰다? 첫 번째 직선의 한 점을 잡고 그 점과 두 번째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잰다. 이때 첫 번째 직선의 점은 어떤 걸로 잡는다? x절편 또는 y절편으로 잡는다. 됐습니까? 자, 정리들 잘 하시고 어느덧 4문제나 풀어버렸네. 2문제밖에 남지 않았네. 봅시다. 자, 이번엔 12번으로 가봅니다. 137페이지. 이거 오프라인에서 내가 설명한 거지. 12번.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어, 얘들아. 응? 이런 거 잘 봐도 주의해야 돼. 자, 0,4의 점이 있어. 여기 2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2,4. 2,4에 2라는 점이 있어. 그 다음에 4,에
4,1에 이름이 요 정도. B라는 점이 있어. 여기 만나는 지점이 C야. 그래서 도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져. 그런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어떤 도형의 넓이? 도형 O, A, B, C, D, E. A가 어디냐? 여기겠다. 그지? O, A, B, C, D. O, A, B, C, D, E라는 이 도형의 넓이를 직선 L이 2등분한다. 이때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래. 기울기. 요런 문제.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문제 파악 때는 내가 오프라인에서 너희들한테 질문했었지. 일단은 요 직선이 요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러면 뭐부터 찾아라? 이 도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먼저 구해라. 도형의 넓이가 얼마인지 구해야지 넓이를 2등분하면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고 이 부분이 사다리꼴일 테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겠구나. 이게 주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의 구도 자체를 잘 잡아보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자 보자고. 전체적인 도형을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요 사각형 보이잖아. 요 사각형 플러스 요 사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나오는 이 사각형, 직사각형이잖아. 가로의 길이 2 되는 거 보이고 세로의 길이가 4 되는 거 보여. 따라서 이 넓이는 8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사각형을 보면 얘 가로의 길이 2 되는 거 보이고 세로의 길이 1 되는 거 보이기 때문에 얘의 넓이는 2가 될 거야. 됐나? 따라서 도형 O, A, B, C, D, E 이것의 넓이는 10이다. 8더하기니까 그러겠지? 8더하기니까 넓이는 10일 거야. 근데 이 넓이를 2등분했다. 2등분했기 때문에 2등분되어 있는 넓이는 5일 것이다. 2등분되어 있는 넓이는 5일 것이다. 자, 잠깐 올라가 봅시다. 요 점의 위치를 P라고 하면 어떤 부분의 넓이가 5가 되냐면 요 부분 보이지? 이 사각형 보이지? 요 부분의 넓이가 5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각형 OPDE의 넓이가 5라는 얘기가 돼. 그런데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냐? 이 사각형을 보니까 사다리꼴이더라. 사다리꼴.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들어가면 되겠고.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됩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요 길이는 4야.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2가 될 거예요. 이 길이 몰라. 이 길이 A라 하자 이거지. 그러면 요 사다리꼴을 보면 윗변의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아랫변이 4가 되는 거고 높이가 2가 되는 거 보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이 사다리꼴 넓이는 자 2분의 윗변의 길이 A 아랫변의 길이 4 높이 2가 되는 거 보일 거야. 그런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 5가 된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가 5다. 됐습니까? 자, 그럼 2가 약분되면서 넘어가면 상수 넘어가면 A 값은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왼쪽으로 가보면 요 A가 1이라는 얘기야. 됐나? 됐어? 자, 그럼 봐. 얘 전체의 길이가 4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란 말이야. 따라서 요 부분의 남은 길이는 3이 될 것이다. 3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길이는 2가 된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원점을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2칸, 위로 3칸, 따라서 2,3이 되는 거 보이지? 그지? 따라서 점 P의 위치가 2,3이 된다.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는 여기서 직각삼각형 나오는 거 보이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 부분이 x의 증가량이 되고 이 부분이 y의 증가량이 될 테니까 당연히
x의 증가량 2, y의 증가량 3에서 2분의 3으로 끝날 거야. 근데 이걸 모를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푸냐? 세 번째. 요 직선 L이라는 것은 어디를 지난다? 반드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x라고 나누면 돼. y절편이 0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y는 mx라고 놨을 때 우리 뭐 구하는 거다? m값 구하는 거다. 비울기니까. 그런데 이 직선이 점 P를 지난단 말이야. 그런데 점 P를 지났는데 점 P의 좌표가 몇 컴마면? 2,3이 된다. 따라서 2,3을 대입해주면 돼. 그러면 주어진 직선에 2,3을 대입해주면 3은 2m 그러겠지. 그러면서 양변 2로 나눠주면 m은 2분의 3 된단 말이지. 따라서 얘에 대한 기울기는 2분의 3이 된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줘도 된다고 했어. 어? 직각삼각형 쪽에서 요 밑변 자체가 x의 증가량, 그 다음 위에 높이 자체가 y의 증가량이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는 거야. 됐습니까? 문제를 정리해보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삼각형 쪽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살짝 방법이 조금 더 쉬워지는 형태. 오늘 오프라인에서 질문 받은 것 중에 삼각형 넓이 2등분하는 문제 있었잖아. 그 문제는 살짝 달랐었지. 그런 문제의 유형은 다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봅시다. 얘는 문제가 되게 긴데 그냥 설명을 해볼게. 13번. 13번 문제 뭐냐면 A라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6km 떨어진 지점 B가 있는데 B에서 위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 C라는 등대가 있다. 바다인가 보지? C라는 등대가 있다. 그런데 A점에서 AB와 60도라는 각을 이루도록 배가 출발을 해. A라는 지점에서 AB와 60도라는 각을 이루도록 A에서 배가 출발을 해. 그러면 A에서 배가 출발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단 말이야. 쭉 이렇게 가. 이때 뭘 물었냐? 배와 등대의 최단 거리를 물었어. 어떤 문제인지 이해가요? 응? 다시 A라는 지점이 있는데 A라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6km 그 다음에 위로 3km 떨어진 지점에 등대가 위치한다. 그리고 A라는 지점에서 선분 AB와 60도라는 이루는 각을 이루게끔 배가 출발해서 쭉 지나가. 쭉 간단 말이야. 이때 이 배와 등대 사이의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이 문제가 왜 이 단원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 문제가 왜 직선의 방정식 쪽에 나오죠? 그럼 왜 이 문제가 직선의 방정식 쪽에서 나오는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봐. 자, 얘를 x축으로 볼 거란 말이야. 얘를 x축으로 볼 거야. 그리고 이 a라는 점을 원점으로 두면서 요걸 y축으로 볼 거야. 그럼 이 a라는 점이 원점이네. 됐어요? 그럼 이 배가 지나가는 요 선 자체가 하나의 직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배와 등대 사이의 최단 거리는 무슨 얘기냐면 등대라는 점이 있는데 요 직선하고 거리를 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요 거리 B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얘를 원점으로 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6칸, 위로 3칸 갔기 때문에 C라는 점의 좌표는 6,3이 된다는 게 보여. 아, 그럼 6,3이라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되겠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이 직선 자체는 지금 원점을 지나가고 있잖아. 따라서 이걸 직선 L이라고 하면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MX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 저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잠깐 가봅시다. 자, 직선에서 기울기의 개념이라는 것을
중등수학에서는 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렇지. 이것을 약간 있어 보이게 표현해 놓은 것이 고등수학에서 x2 x1 분의 y2 y1이라 하지 않았나? 그랬나?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했었지 내가. 자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게 되면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직각삼각형 되는 거 보이잖아. 그지? 아까도 얘기했지. 이 전문제 풀 때도 얘기했었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x의 증가량이 되는 거고 얘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y의 증가량이 되는 건데 직각삼각형에서 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나타내는 삼각비 값이 탄젠트란 말이야. 따라서 이때 이 기울기는 이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세타 값과 같다. 별표. 이거 몰라서 저 문제 못 푸는 애들 많을 거다. 됐나? 됐어? 진행한다. 따라서 요 x축과 이 직선이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기울기 m의 값은 탄젠트 60도와 같다. 또 여기서 답답하네. 선생님, 탄젠트 60도가 얼마죠?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되겠나? 그래, 모른다 쳐. 자, 모르면 보자고. 만약에 30도야.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피타로 나타내면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거 보이잖아. 그러면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탄젠트의 값은 루트 3분의 1 되는 거 보이잖아. 사인 값은 2분의 1 되는 거 보이잖아.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 되는 거 보이잖아. 외우기 싫으면 원리에 의해서 풀라 이거야. 만약에 60도였다. 그럼 이 삼각형이 뒤집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각이 60도가 되고 이 각이 30도가 될 테니까 비율은 1대 루트 3대 2가 될 거란 말이지. 따라서 A에 대한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 코사인 값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 탄젠트의 값은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야. 즉 탄젠트 60도의 값은 루트 3이다. 자 그럼 최종적인 결론으로 가자. 자 6,3이라는 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여기에 루트 3이 들어가게 되면 루트 3x 마이너스 y는 0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주면 최단 거리는 루트 x의 개수 제곱 3 플러스 y의 개수 제곱 1 분의 절대값 6 대입 6 루트 3 마이너스 3 대입 3. 자 그럼 분모 2 되는 거 보이지? 자 루트 4니까 분모는 2 될 거야. 여기서 내가 주의하라고 했죠. 오프라인에서 얘기했어? 절대값이니까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 돼. 그럼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6 루트 3 마이너스 3이 양인지 음인지를 보란 말이야. 얘가 양수면 그대로 나올 것이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잖아.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자 절대값 오프라인 쪽에서도 얘기했다. 1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어. 그러면 1이 커 루트 3이 커. 당연히 루트 3이 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오는 순간 이 수는 음수가 돼버려. 근데 절대값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앞쪽에 마이너스를 가는 거야. 그게 중3 때부터 해서 원리로 들어가는 거야. 됐나? 자 그런데 이 값을 보면 3과 6 루트 3의 대수관계를 비교를 하면 6 루트 3이 3보다 크단 말이야. 따라서 6 루트 3이 3보다 크기 때문에 이 수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이다. 따라서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도 돼. 그래서 답은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2분의 6 루트 3 마이너스 3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지. 첫째,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와 같다. 됐지? 그래서 만약에 이 특수각에 대해서 내가 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의 오른쪽에 기준각을 왼쪽으로 놓고 1대 루트 3대 2 아니면 1대 1대 루트 2밖에 없잖아. 맞아? 30, 60, 90 아니면 45, 45, 90밖에 없단 말이야. 특수각에서. 그지? 그래서 45도의 직각삼각형을 그리다 30도의 직각삼각형을 그리다 60도의 직각삼각형을 그리다 비율 자체를 1대 루트 3대 2 또는 1대 1대 루트 2로 놓은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찾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삼각비표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해결이 됐잖아. 아니야? 맞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6문제 정도 풀어봤고 다음 주에 좀 더